2026년 보훈보상 대상자 7급은 매월 49만 5천 원의 보훈급여와 가족 1인당 10만 원의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에서 전액소득으로 반영되며 이는 수급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원이 적거나 연금, 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생계급여 탈락이나 급여 감액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1인 2인 가구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는 기준선을 넘지 않지만 2인 가구에서 부양가족수당 10만 원이 더해지면 소득이 59만 5천 원이 되고 2026년 기준선 138만 원과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연금, 근로, 사업소득이 조금만 추가되어도 탈락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기준선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부양가족수당이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0만 원 등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사업소득 역시 필요경비를 뺀 실소득만 포함됩니다. 각종 보훈수당, 예를 들면 교육수당이나 간병수당 등도 소득에 모두 합산되므로 수당이 여러 개 겹칠 경우 실제로 생계급여 탈락, 부양가족수당 포기, 실질소득 감소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당을 더 받으면 오히려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현실적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하려면 수급자는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와 가족 구성, 보훈 및 기타 수당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아 시뮬레이션 결과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이 우려될 때는 부양가족수당 신청 취소, 포기, 나 기타 보훈수당 조정 등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 수급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생활 안정성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신중해야 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가 상담과 반복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제 수급 현장에서는 가족 구성, 각종 수당 지급 구조, 근로, 사업연금 소득의 합산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모든 소득과 수당 내역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해보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도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기준선과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이나 공식기관의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실제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는 보훈수당을 받는 수급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향후에는 보훈수당의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개선, 수당 간 중복 불이익 최소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구됩니다. 수급자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기준 변화를 점검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2026년 보훈수당과 부양가족수당, 생계급여 기준, 각종 소득 공제 방식, 실제 적용 구간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최종 수급 여부는 반드시 공식 행정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받고 판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보훈제도, 실무 현장 사례와 변화하는 기준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복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사례와 해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